멘토라의 좌우명.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보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2023년 용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센 604번. 다음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 fx를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알았어. 조금만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좀 큼직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fx는 사실은 지금 대충이라도 읽어내셔야 돼요. 자, 빨간색으로 선생님 좋아하는 빨간색. fx가 이렇게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죠. x축과 알파에서 만났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올라가면서 베타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교점이 생겼고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fx야. 알아듣겠지? 까만색은 gx인 거야. 자, 그림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읽었다. 문제 읽었지? gx는 알파, 0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걸 감마로 부른다. 그지? 감마에서 x절편이 생겼어요. 오, 그래? 근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얼마래?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감마에서 베타를 뺀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G0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G0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쭉 올라갔을 때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니까 다른 말로 Y절편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을 지나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물었고 알파 베타 사이 관계는 알파가 제일 작고 베타 감마 순서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함수를 해석해야 돼요. 이 fx 빨간색 함수 있죠? x축과 알파에서 만났다는 것은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x 빼기 알파. 아하. 그리고 x축과 베타에서 만났다는 건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x 마이너스 베타. 잘했어요. 그럼 최고체 계수 1이라고 했네? 1 붙여주면 끝. 이게 fx 찾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 이번에 모든 학년에 다 나왔지. 연립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했지? 그렇지, 교점 x좌표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두근두근 두 개 나오지. 하나는 알파, 하나는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연립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 연립 이렇게 할까요? fx와 gx를 연립했을 때 gx를 넘기면 fx 빼기 gx의 제로의 두근이 뭐가 된다? 그렇지, 알파랑 감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인수로 가지냐면 x 마이너스 알파. 뭘 인수로 가지냐면 x 마이너스 감마를 가지고. 그럼 조심해야 될 것, fx는 2차고 gx 1차잖아 2차 빼기 1차는 몇 차? 아차차 아니고요, 2차잖아. 그런데 이 최고차의 계수는 뭐예요? 그렇지, fx 최고차의 계수 1이라 했으니까 최고차의 계수 안 바뀌지. 이거 붙여주고 끝.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뭐란 얘기예요? 이 녀석이 이거랑 같다는 얘기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오, 그렇네. 그럼 다시 봐. fx 이거 그랬지? 자, fx 다시 보라색은 이겁니다. fx 빼기 gx는 전개하지 않고요. 그대로 쓸게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근데 fx가 뭐라고 했죠? 이거라고 했잖아. 이 녀석을 슈 여기 대입하세요. 괜찮지? 그리고 휙 넘길 거야. 이 fx를 휙 넘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gx인데 한 번 더 적어줄게. 마이너스 gx는 좌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fx를 넘겼으니까 반대부호가 되겠지. 반대부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쓰실 수 있겠나요? 그죠? 마이너스를 정리할 건데 우선 이 두 녀석 정리할게. 어떤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묶어내고,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잖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부조심. x 마이너스 감마. 앞에 마이너스 있다. 부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로 정리정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x 소거되지? 그 정리 이쁘게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네. 자, 근데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gx 완성. 마이너스 요 개수를 앞에 적을게요.
그 개수를 또 부호 바꿀게. 이 부호 바꿔서 감마 빼기 델타,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 이해되죠? gx 완성이 되는 게 이 gx는 사실 x 마이너스 감마를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거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 x의 기울기가 감마 빼기 베타라는 거예요. 아, gx 완성. 자, 그런데 T끝에서 g0가 얼마라고 했어요? T끝 이용할 거야. x에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g0가 얼마라고?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x에 0을 대입할 거야. 0을 대입하면 감마 빼기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지. 자, 복잡하지만 이대로 쓸 거예요. 맞지? 이대로 써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힌트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있죠? 저기 보세요.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래? 3. 그러면 감마 빼기 베타는 아니네. 여기 뒤에 있네. 잘못 봤다. 감마 빼기 델타는 여기 2네요. 미안. 여기 2네요. 여기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그럼 알파는 얼마예요? 1. 오케이. 알파가 1. 구했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서 알 수 있는 건 베타는 알파 빼기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여기 알파가 1, 베타는 4가 되고요. 감마도 계산할 거예요. 감마는 베타 플러스 2인데 베타는 4니까 4 더하기 2, 6. 야, 멋지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베타에다가 감마를 더할 거야. 알파는 1, 그렇지. 베타는 4, 감마는 6. 그래서 11이 되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래, 주식이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래서 F11을 물었어요. F11은 여기 대입하면 된다, 그지? 맞나요? 11 빼기 알파. 알파는 1. 빠르진 않죠? 그 X자리 11 대입할 거야. 11 빼기 베타. 베타 자리에 4. 그러면 10 곱하기 7. 답은 70. 센 고등수학 상 612번. 어떤 특정한 점 A를 점을 지나고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뭐하는?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물었어요. 3,1을 지나고 이 이차함수와 접한다고 했어요. 이 이차함수는 두 글자로 뭐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였나? 플러스 5 맞나? 잠깐만요. 맞나요? 이거 고정이죠. 이거 그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도 되겠나? 땡큐. 대충만 볼게요. 이걸 정밀화를 그리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 최소한 위로 볼록하다는 모양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건 정밀화가 아니고 개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그냥 그릴 수 있어. 하지만 대충 그릴 거야. 좌표형은 필요 없다. 빨간색만 그리세요. 이 함수 맞지? 자, 그런데 3,-1이라는 점은 잘 보세요.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은 대충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3,1 대충 이 정도 있는 거야. 알겠지? 대충 이 정도인데 그냥 문맥상 이러면 우리 아이들 좀 그리기 힘드니까 대충 이 정도 있다 칠게. 다 틀린 겁니다. 대충 밖에 그어. 그래서 뭘 그어?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라고. 이렇게 접선 하나 긋고요. 또 다른 접선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크게 그려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할게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자, 괜찮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A점을 좀 위치를 좀 바꿀 겁니다. 여기 없고요. 대충 여기 있다 칠게. 어때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럴 때 뭘 물었어?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 이 점을 지나는, 자,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 복습 좀 할 거예요. 어떤 한 점이 지나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요거 좀 이따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본 적 있나? 자, 유도해 드릴게요. 자, 우리
병아리 반 아이들 잘 보세요. 그럼 y는 기울기 mx, y절편 n이라 할게요. 근데 어디를 지나? 요 마이너스 x1, y1을 지나잖아. 이거 대입할 수 있지 않나요? y 자리에 y1을 x 자리에 x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만족하는 n은 어허 y1 빼기 mx1까지 만나. 이걸 다시 여기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나와? y는 mx 더하기 n 자리에 y1 빼기 mx1까지. y1을 휘리릭 넘기면 y-y1은 m을 묶어내세요. 분배 법칙. 그래서 m 곱하기 x-x1. 중2 내용이지만 이번 올해 쳤던 고3 학평에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의 직선 방식은 이렇게 바로 유도해 버린다고. 눈을 익히세요.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의 직선 방식은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이게 유도 과정이다. 그렇죠? 자, 그럼 갑니다. -3,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쓰긴 하겠는데 유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y-1은 기울기 몰라. m 곱하기 x 플러스 3이래. 이 녀석이 x1, 이 녀석이 y1이 되는 거야. y1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x1.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 유도 잠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y는 mx 플러스 n 잡아. 그럼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3,1을 지나. 그래서 y 자리에 1을, x 자리에 -3을, 그래서 -3m 플러스 n을. 그럼 n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요? -3을 넘기면 3m 플러스 1을 대입하실 수 없어요.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y는 mx 플러스 n 자리에 3m 플러스 1이니까 m을 분배 법칙 1을 넘겨. 그래서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유도한다. 근데 다음에는 이 중간 가정 쓰지 않고 보자마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 자, 근데 유도해 볼게요. 아니,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랑 어떠한데?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연립을 할 거야. 이차함수는 고정이잖아. y는 -2x 플러스 2x 플러스 5랑 요 1차 직선이 요거 그대로 쓸게요. 요거. y는 mx 더하기 3m 플러스 1까지 맞지? 연립합니다. 연립한다는 것은 y좌표, 이름이 같아지는, y좌표가 같아지는 x값 이름이 뭐니? 바꿔 얘기하면 연립방정식의 근이었다. 연립방정식 근은 교점 x좌표였어요. 그렇구나. 우변으로 넘겨줘. 휙 넘겨줍니다. x제곱 넘기면 동류한끼리 mx 빼기 2x니까 여기는 m 빼기 2. 자, 상수 5를 휙 넘기면 빼기 5니까 3m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접한다는 건 판별식 D의 부호가 양수일까 0일까? 음수일까? 0이죠. 접한다는 건 중거리 형태를 가지니까 D가 0이겠네요. 그자. D를 풀 거예요. 자, D를 색깔 바꿔서 X계수 B의 제곱 마이너스 4곱 X계수를 X제곱계수를 A라고 부르거든. 4곱 A 곱 C 상수 3m 마이너스 4 전개할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분배법칙 마이너스 12M 플러스 16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20 이중에 힘드나? 필요 없지? 왜요? 뭘 물었어요 우리는? 두 직선 M1과 M2에 뭘 물었어? 곱을 물었네. 이 두 근을 M1 그리고 M2를 한다면 M1, M2의 곱이라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지. 두 근의 합도 계산할 수 있잖아.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얼마? 1분의 마이너스 16. 두 근의 합은 얼마요? 16이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요? A분의 C 답은 20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 좀 복잡하지만 무리수를 포함한 식이 나올 거예요. 알겠지? 하지만 두 근의 곱을 물었네. 그래서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유도함 해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써도 괜찮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0. a가 0이 아닌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한다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센 고등수학 상 626번.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x가 3 이상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 15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차 함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k 곱 x 가로 닫고 x 계수의 계수 이거잖아. 마이너스 2k. 이 녀석이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반이면 마이너스 k. 그거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죠? k제곱 필요하고 없던 거니까 빼줄 거고요. 이 세 개 결합법칙하고 완전적으로 표현할 겁니다. 바로다가 x 마이너스 k 전체 제곱.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 근데 마이너스 영향 받아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이 마이너스 영향 받아서 분배법칙에서 빠져나올 때 플러스 k제곱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점을 3개를 쓸 거예요. 뭔 기준점이냐? x 이퀄 3이 기준점이거든. 3보다 작을 때 축방정식, x가 3일 때 축이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쌤처럼 그림을 그려야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단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선 x 제곱계수는 음수잖아. 음수이면서 축이 어때? 3보다 작을 수 있죠. 그 다음 축방정식이 3일 수 있죠. 맞아요? 이해되나요? 또 축방정식이 3보다 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범위를 쪼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첫 번째 그림은 축이 얼마라고요?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축이 3일 때. 세 번째는 축방정식이 3보다 클 때인 거예요. 이 세 개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축방정식은 이 녀석이 0되는 x값. x 이퀄 k인 거 이해되지? 평행이동으로 설명하시면 좋아요. 자, 이 녀석이 축방정식 k인데 여기 있는 기준되는 x 이퀄 3보다 작을 때요. 풀이를 정리하면 첫 번째 k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k와 3이 같을 때, 세 번째 k가 3보다 클 때인 거야. 자, 두 번째는 k와 3이 일치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k가 축방정식이 요 오른쪽에 있고요. x 이퀄 3이 여기 있어. 자, 근데 이 범위 의미는 이 의미가 뭐예요? 이건 x 이퀄 3을 기점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꼭지점과 여기 있네. 이 녀석도 x가 3 이상 범위라는 것은 맞아요. 이 범위만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쉬운 문제 아닙니다. 반복학습 오답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도 어디서 성립하냐? 어디서부터 성립한다는 거예요? x구 3 여기 있잖아요. 여기 출발해서 프람 A 꼭지점 통과해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니? 첫 번째 기억 그림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지? 그렇지, 3에서 최대값이 나오잖아. 3보다 크면 클수록 y값은 내려가지. 최대값 바로 계산할 거야. 맥스인 함수값은 f3이네. f3이라는 것은 x에다 3을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 대입할게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3을 대입하면 6k. 녀석이 얼마일 수 있니? 15가 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럼 6k는 휙 넘기면 얼마야? 24가 될 것이고, 만족하는 k는 4가 나왔긴 한데 1번 범위에서 k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 k가 4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모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k가 3일 때는요? 언제 최대값이 나와요? 3일 때잖아, 그죠? 꼭지점일 때 3일 때인데 꼭지점이 15일 수 있니? 그래서 역시 맥스인 F3을 계산할 거예요. x 안에 3을 대입해. 똑같은 과정이죠, 그죠?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15가 되는 건 어때요? 6k가 24. 역시 k가 4가 돼야 되는데 니은 범위에서 4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아니, k는 3이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4가 돼야 되는. 안 돼. 얘도 모순이야. 그럼 세 번째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 이 그림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3일 때요? K일 때예요? 그렇지. K일 때 더 제일 높은 Y값을 가잖아. 그래서 K를 대입할 거예요. 여기 대입할까? X자를 K를 대입해봐. 앞에 건 빵이네. 아, 이 녀석은 K, K 제곱을 표현하는 거거든. 아, 그럼 K 제곱이 15가 될 수 있나? 제곱에서 15가 되는 거 두 개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그러면 D급 범위에서 스타2가 성립하는 K 값은 뭐다?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15 안 되지? 그럼 K 값은 얼마야? 루트 15가 답이 된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함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올해 1, 2, 3학년 모든 학평 모의고사 다 나왔어요. 함수를 그리고 고3게 제일 어렵긴 했지만 고1 거, 고2 거 난이도가 쭉 올라가거든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 고2, 고3 올라가면 또 풀 수 있을 겁니다. 센 고등수학 상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수능에 최고난이도 수학을 놉니다.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fx를 혹시 혼자서 그려보고 싶은 친구들은 맞아요. 우리 아이들 y는 지오지브라 써서 그려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엡실루트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맞아요. 이 그림을 선생님 유도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좀 이따 유도할 거야. 내가 그린 그림과 지오지브라가 그린 그림이 같은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우선 유도할 겁니다. 자, 보세요. 631번 fx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네. 그러면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그 첫 번째 함수를 y1이라 할게요. 절대값 안에 값이 양수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플러스 x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 그림 그리실 수 없어. 충분히 그릴 수 있죠. 보세요. 대충만 그릴 거야. 정밀한 끝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갑니다. 이 녀석은 x 개수의 반의 제곱. x 개수 1이잖아. 반이면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이 되네. x 플러스 2분의 1 전체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네.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지. 대충만 그릴게요. 이 점이 마이너스 4분의 5,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지만 이렇게 되지만 어디서만 그려진다? 0 이상이잖아. 0이라는 건 y축을 나타내죠. 어떤 범위? 이것만 우리가 y1이라는 함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 두 번째를 y2라고 부를게요.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역시 그림 바로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를 뒤로 돌리고 x 개수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 반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면 4분의 1이 필요하잖아. 없던 거니까 빼기 4분의 1 결합법칙 완전 제곱. 자, 완전 제곱하면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 꼭지점 좌표는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 지나지. 그런데 자, 어떤 범위만 그려져? 0보다 작은 것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필요 없어요.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곰빵 들어놓고 이런 형태의 모를 갖는다. 알았지? 실제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플러스 x네. 자, 우리가 그린 그림이 어때요? 똑같은 건 똑같아요. 이건 아예 생략해서 표현했지만 이 그림이랑 굳이 그림 안 그립니다. 어때? 이 그림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이 갈색 부분이 y2고 까만색 부분이 y1이 되는 거라고. 이 y절편도 계산할 수 있죠. y절편은 x자리 뭘 대입해? 0을 대입하잖아.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을 지나죠. 보세요. 이 그림이랑 어때요? 마이너스 1 딱 맞죠? 딱 지나네.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그래야 fx 범위가 나온단다. 내가 그린 이 그림은요. 제일 작은 fx 값, y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하여 fx의 범위, 전문용어로 치역이라고 그러거든. fx 범위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fx 범위는 뭐예요?
치역 나중에 가르쳐줄게. 값치, 둘치 뭐 이거 부르는데 이 fx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그거랑 같죠. 제일 작은 y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건 크거나 같죠. 에?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 그래프 위에 이쁜 점이 있다 쳐볼게요. 이쁜 점이 함수의 정의는 기억하죠? 함수의 정의는 뭐라고요?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하나 정해지거든. 봐봐. 이 뒤에 y 값만 바꿔볼게요. x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 y 값 보세요. y 값. 가다가 제일 작은 y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점점점 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0보다 클 때, 이 그림에서는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증가하고 0보다 작을 때, 이것도 우리 시험도 쳤었어요. 자, 이 점 B가 마찬가지야. 0보다 작은 범위는 y축 왼쪽이죠. y축 왼쪽 범위에서 x가 점점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감소해서 제일 작은 y 값, x가 0일 때 제일 최소값 y 0을 지난다고. y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보이죠? 이게 제일 작은 y 값이라고. 그 나머지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읽어낸다면 이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거 하나 찾는 게 어려워요. 이걸 찾아야 다음 단계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fx를 적기가 조금 귀찮아서 아유 왜 적기 귀찮아. 우리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하트로 같이 해놨까? 이게 하트로 바뀐다고. 그럼 결국 하트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돼요? 그렇지. 하트에 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묻는 건데 하트의 범위는 어디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라고. 아, 복잡하지?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구구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림 그린다. 하트 개수의 반의 제곱.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반이면 2, 절반이면 4. 어떤 거니까? 4를 빼줘. 결합법칙 완전 제곱. 완전 제곱. 하트 플러스 2 전체 제곱 2개 더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하트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러면 꼭지 좀 잡히는 몇 콤마면? 그렇지. 마이너스 2 콤마. 그렇지. 마이너스 2 콤마 평이동. 아, 이건 뭐 기본이죠. 아직 모르면 전 몰라요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난 당연히 그 수업 해줄 거야. 평이동 필요하면 중2, 중3 내가 유도해 줄게요. 유도 못하는 수학 공식은 없단다. 알았지? 항상 얘기하세요. 아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트 범위는 어디라고? 마이너스 1이 장기를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큰 쪽에 있잖아요. 큰 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 직선 방식이 뭐라고요? 하트 이퀄 마이너스 1인 건데 맞죠? 하트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떠하다고요? 크거나 같은 범위 성립하니까 프람 A, 2 쭉 올라가 버리네. 그 최대값은 정할 수 없지만 최소값은 정할 수 있어. 하트가 얼마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대입 바로 할 거예요. 하트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그럼 1의 제곱 1 더하기 1 8이죠? 그렇네. 2네요. 그래서 1 그러면 1을 한다는 거야. 하트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니멈 y 값은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내 제자들 한 발만 딱 더 드릴게요. 하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 하트 그래프 여기 있죠, 그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이 뭐란 얘기예요?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x가 0일 때 하트가 마이너스 1이거든. 웬만하면 x도 적어주세요. 자, x가 어디냐면 하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f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fx라는 건 이 함수에서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잖아. 어디서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되는 함수값. 여기 있네. 우리 좀 전에 y절편 계산했잖아.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1 값을 가지는 x값 뭐니? 0이잖아. 0, 마이너스 1일 때거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를 갖지만 x값도 적어주라고. 알겠지? 습관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이 다음 단계가 좀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절대값은요. 작년 기준에서도 최고난이도 수학으로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도 절대값 포함 함수가 어렵게 나왔거든. 근데 이 느낌 그대로 나와요. 똑같지는 않겠지 당연히. 그래서 절대값 포함된 함수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개념센 페이지 262쪽 부등식 파트에 전형적인 도형 땅 넓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도형을 오케이 이 땅을 그대로 둘 거예요. 이 땅을 픽스 시켜놓고 자, 여기에 뭘 그렸어? 여기에 도로 빼고 사람이 다니는 색깔을 입혀드릴까요? 오케이. 자, 이 땅을 옮길 수 있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옮겨버려 그냥. 자, 무슨 말이냐? 이 땅 있죠? 오른쪽 위에 있는 땅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옮길 수 있나요? 그 다음 왼쪽 귀퉁이에 있는 이 땅도 올려버려 이렇게. 자, 다음 이 땅을 이렇게 올려버려. 오케이. 어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대략 길은 어디야? 라고 묻거든. 길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초록색으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가 길이죠. 땅은 어딘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남은 땅? 땅을 색칠을 해드린다면, 오케이. 여기죠. 초록색이 길이고, 땅이 갈색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현할 거야. 도로폭을 맞는데, 도로폭을 모르잖아? 도로폭 그냥 X를 할게요. 여기를 X를 한다면, 여기가 X지. 이만큼 X를 한다면, 이만큼 X네. 그러면 이만큼 길이는 뭐 빼기 뭐가 되지? 50 빼기 그렇지. X. 50 빼기 X가 되네. 세로 길이 40이었는데 이만큼 X였으니까 이만큼은 뭐가 되지? 40 그렇지. 40 X가 되네. 그러면 오케이. 잘 보세요. 땅의 넓이가 1200m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돼요. 에이, 장난이네. 이거 곱하기 이거. 50 빼기 X 곱하기 40 빼기 X가 1200m 제곱 이상이면 되잖아. 끝. 분배 법칙. X제곱 마이너스 50X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90X 정리하면 50 곱하기 40 해주면 2000 되나? 맞죠? 2000 빼기 1200이니까 암산되죠? 800이 되겠네요. 인수기 0 이상인데 우리 제자들은 쌤마다 수업 듣는 친구들은 맞아요. 함수로 풀 거예요. 함수 풉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지? 인수분해 x-10 그리고 x-80 이해되나요? 맞죠? 곱해서 80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0이 되는. 그러면 2차 함수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MC 스나이퍼가 더 빨리 풀어야 돼요. 10, 80. 쌤은 그 래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빨리 하는데도 딕션이 바로 들려요. 와, 이거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라임 타는 쌤도 좋아하지만 쌤은 스피드를 중요시 하거든. 그래서 속도를 그 정도 속도 올리는데 그렇게 또박또박 들리는 그 1세대 래퍼지만 여전히 난 최고라 생각해요. 그만큼 수학은 속도가 중요하다. 자, 더 빨리 그리세요. 이렇게 되네. 그런데 0보다 크나 같다는 건지 보세요. y 콜 0, x축 기준에서 뿔난 쪽이에요, 웃는 쪽이에요? 어디에요? 0보다 크나 같은 건. 그치, 뿔난 쪽이잖아. 근데 이걸 포함하네, 이거. x축을 이렇게 되네. 여기가 되네. 그래서 x 보면은 10 이하, or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이 x 길이는 40 빼기 x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바꿔 얘기하면 x도 0보다 커야 되고 40-x도 0보다 커야 되고 50-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지. 같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녀석은 40 미만, 이건 50 미만이잖아.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0보다는 크고 5보다 작아. 동시에 성립하는 건 동시에 40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나요? 50보다 작고 40보다 작은 게 동시에 성립하는 게 40보다 작아야 되나? 이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스타2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그렇네. 그래서 수익성 위에 표현해봐도 합니다. 스타1은 10 이하 그리고 80 이상. 스타2는 0초가 40 미만.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어떠할 때 이게 성립해? 라고 묻거든. 0초가 10 이하일 때 성립해 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0초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땅 넓이가 1200이 되게 나왔어. 그때는 방정식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건 2차 부등식은 이제 고등수학에 나오지. 이해되지? 땅 넓이가 1200이 되게끔 하려면 식을 이렇게 세우셔야 되고 함수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책에 함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 제자들은 함수로 풀기를 원해요. 땅 넓이도 이렇게 바꾼 게 없거든. 그래서 이건 필기를 조금만 해둘까? 요거만 이 정도만 필기해둘까요? 개념센 페이지 263쪽 개념 체크 1번 문제예요. 그 만족하는 x 범위를 해라 부르거든. 그 해가 이런 타입이 나오면서 x제곱 계수가 1이려면 하하 맞아요. 우리 아이들 함수를 그리세요. 좀 이따가 책에도 그려 넣어라. 최고차 계수가 1이 됐으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고 x절편에 반드시 뭐가 생겨야 돼요? 어? 마이너스 2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x절편에 또 뭐가 생겨야 돼요? 2? 그렇지 1이 생겨야 된다고. 그렇네. 근데 이런 범위가 되려면 y = 0. 그래서 y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떤 범위예요 이게? 이런 타입이 나오려면 y가 0보다 크면은 뿔난 쪽이잖아. 그렇지 0보다 작은 쪽 아닐까요? 그죠? 자, 그 다음 인수는 뭘 인수를 가지고 있는다? x 플러스 2 그리고 인수는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2차 부등식을 만들 거야. y는 x 플러스 2 곱 x 마이너스 1. 물론 최고차 계수 1 붙여준 거예요. 그죠? 0보다 작으면 된다고. 내가 지금 함수로 설명했지만 답을 적을 때는 2차 부등식을 적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답은 이런 답을 적으면 된다고. 끝. 그래서 함수를 풀면 함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개념센 263쪽 개념 체크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만족하는 해가 이런 타입이 나와야 돼요.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큰 꼴이 나와야 돼. 또는이라는 건 이렇게. 근데 x제곱 계수가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일까요? 우선 그치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고요. x절편이 반드시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x절편은 또 어디를 가져야 돼요? 3분의 1 여기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뭘 인수를 가진다? 인수는 옳지.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진다고요.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낼 거예요. y는 최고차이가 6이잖아요. 6 곱하기 두 인수의 곱을 해주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함수. 자, 이제 마무리는 부등식으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해가 이런 타입이 나오려면 웃는 쪽이죠. 뿔난 쪽인가? 그렇지. 웃는 쪽이 된다고? 웃는 쪽이 되면 만약에 y가 0보다 작은 꼴이 된다면 이런 꼴이 된다면 x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은 답이 나오는데 이런 답이 안 나오는데? 그죠? 뿔난 쪽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0보다 큰 거를 구하란다면 x축, 다른 말로 y = 0 기준에서 이렇게 뿔난 쪽 아닐까? 이 파란색 영역 값은 y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 y값이 0보다 크게 되는 해는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작은 쪽 아닐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만 대응된 y값이 0보다 크잖아. 어때? 딱 맞죠? 이해되죠? 0보다 크려면 다시 x값은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3분의 1보다 작은 쪽이 될까요? 아니면 큰 쪽이 대응돼야 될까요? 그렇지, 커야 되잖아. 답이 딱 맞죠? 알겠니?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딱 적어라 한다면 2차 부등식은 이만큼만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개념센 페이지 264쪽 대표 유형 88번입니다. 자, 나는 이런 문제를 보면 무조건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자, x축을 그렸어요.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거든. 그럼 a가 만약에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서다도실, 서로 다른 도실근, 중근, 허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위로 볼록인 모양을 갖습니다. 서다도실, 중근, 허근을 갖는 6개의 모양을 좀 이따 책에다 그려놔라. 이 6개 중에 0보다 큰 걸 묻고 싶어요. 0보다 크다는 건 x축 기준 위, 아래, 어디예요?
위잖아. 이런 거 위쪽이다. 이런 거. 이거 없다. 이거 두 개는 없잖아. 위. 응? 그 중에, 이 6개 중에 1, 2, 3, 4, 5, 6이 있어. 이 중에 어떤 모양, y가 0보다 큰 범위가 되는데 이런 해가 노는 건 어떤 거예요? 제일 첫 번째죠? 제일 첫 번째죠? 제일 첫 번째죠? 첫 번째 맞죠? 그렇지, 잘 틀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아이고. 그래도 입 닫고 있는 애들보다는 더 틀리는 걸 잘한다고 그럽니다. 잘 틀렸어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첫 번째 그림 해볼게요. 이 x절편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두 번째 x절편은 1이 되겠네. 그럼 0보다 크다는 거 어디? 뿔난 쪽인데요. 뿔난 쪽이네요. 이 그림에서 0보다 큰 범위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큰 꼴인데요. 이런 꼴이 안 노는데? 그럼 몇 번째 거예요? 이거? 찍어보세요. 그렇지, 네 번째겠네요. 이 x절편은 마이너스 4고요. 이 x절편이 1이면 어때요? 0보다 큰 쪽은 뿔난 쪽이에요? 웃는 쪽이에요? 그렇지. y = 0 기준은 x 기준은 위잖아. 그래서 B금을 치면 구멍 뻥 뚫어놓고 여기 여기만큼만 되겠네.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이차함수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인수는 뭐지? x축과 마이너스 4에서 만났으니까 x 플러스 4. 인수는 x 마이너스 1 최고차계수 a 붙여주고 전개합니다. a 곱하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3x 맞죠? 마이너스 x 4x 따라오지? 상수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그렇네. 그래서 이건 a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4a가 되네. 이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b는 뭐가 같아야 돼요? x 계수니까 b는 3a 상수 c는 마이너스 4a 구했죠? 이 하트 1 값을 새로운 2차 함수 여기 대입할 거예요. 갑니다. ax 제곱 마이너스 cx인데 c 자리에 마이너스 4a를 대입하면 부호 바뀌지? 플러스 4ax b 자리에 3a를 대입하세요. 부동식을 푸는 게 아니라 함수를 푸는 거랬습니다. a를 묶어내세요.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 인수분해 가능하지? 오, x 플러스 1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거야. 1, 3이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우리 아이들 함수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최고차 계수 음수의 양수예요 이거. 음수 맞죠? 그럼 위로 볼록이 아래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하면서 x절편 값은 뭐가 생겨요? 그렇지. 마이너스 3 왼쪽, 마이너스 1 오른쪽. 근데 어떤 범위를 물었어? 0보다 큰 건 x축 위에요, 아래예요? 위잖아. 웃는 쪽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1 미만. 개념센 264쪽 요제 88-1번. 자, 같이 호흡합시다. 우선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x제곱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예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x절편 값이 두 개 생겨야 돼요. 왜? 문맥상 해가 이런 타입이 놀려면 중근이나 허근을 가져서는 이런 타입이 놓으실 수 없어요. 없어요. 집에 가. 그런데 x절편은 뭐가 생겨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생기고요. 또 x절편은 5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요 뿔난 쪽이죠.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된다고. 그럼 뭘 인수를 가진다? 그렇지. x 플러스 2 또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지지. 최고차의 계수 1이네. 그래서 함수를 붙여주면 끝. 나는 함수를 풀 거예요.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괜찮아. 하지만 전개할까요? 이 시간에는 x제곱 마이너스 5x 2x 마이너스 3x 상수 마이너스 10.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거지. 개념센 페이지 265쪽 2차 부등식이지만 2차 함수를 읽어낼 거예요. 자, 이 표현 이번 나왔지? 항등식이라고 했지?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2차 함수가 0보다 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누가 뭐래도 함수를 그리세요. 이 모양은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1이니까 세 가지만 그릴까요?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 그런데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y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이 서다두실 가지는 근과 여기 중근을 가지는 근과 자, 허근을 갖는 모양 중에 y 값이 y = fx라 친다면 fx가 0보다 큰 거를 적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0보다 큰 쪽은 웃는 쪽, 뿔난 쪽 어디예요? 뿔난 쪽이잖아. 이 부분이 y가 0보다 크잖아요. 이런 부분이 0보다 크려면 그러면 x 범위는 알파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만 y 값이 0보다 크잖아. 이해돼? 정신 못 차린다 지금. 아니 아니. 눈만 보다 눈 딱 돌아, 눈 딱 힘 딱 줄여. 알파보다 작아야만 y 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럼 베타보다 작아야 되지. 누가 어떻게 뭐야? 베타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된다. 그 연결고리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꼬알입니다. 콤마 찍으면 감점됩니다. 콤마는 전문용어로 교집합이라고 그러거든.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예요. 있어보시면 안 돼요. 둘 중 하나이어도 성립하잖아. 알파보다 작아도 y는 0보다 크고 베타보다 커도 0보다 크잖아. 알겠지? 두 번째 그림에서는요. 이 그림에서는 0보다 큰 범위 어디예요? 비금 쳐보세요. 에? 알파일 때는 0이지만 알파가 아니면 y값은 0보다 크지. 그래서 풀이를 굳이 정다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알파보다 크다. 옛날 표현이긴 한데 뭐 이런 표현 요즘 잘 안 쓴다며.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y가 0보다 커. 자, 세 번째 그림에서는 0보다 큰 건 어디예요? 없지? 에? 아, 큰일 났다. 봤다. 누가 끄떡끄떡. x 이 값을 대입하면 y 값이 0보다 크네? x 이 정도 대입해도 y 값은 0보다 크네? 여기 대입해도 저 위를 가지네? 그냥 그래요. 작년 수능 기준에서 이 함수가 나온 적 있거든. 자, 작년에 수능 나왔던 함수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봤을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많이 봤어, 안 봤어,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이거 봤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할 때 많이 보는 거죠. 내가 함수를 그린 거예요, 지금. 함수를 딱 그린 거예요. 봐봐. 여기 위에 있는 x가 한번 찍어볼게. 점을 찍어볼게. 여기 이쁜 점이 있어. 이쁜 점. 우리 학원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국민 첫사랑이라던데. 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어때? x 어떤 값을 대입해도 y 값은 어때요? 0보다 크지? 0보다 크잖아요? 아, 이게 항등식인 거야. 어때요? 이런 막 핑크색 국민 첫사랑 막 움직여도 y 값은 0보다 크잖아. 안 그래요? 이 모양이야. 이건 x 어떤 값을 대입해도 y 값은 0보다 크지. 다시 y가 0보다 큰 범위는 없죠? 또 끄떡끄떡한 친구가 있네. 자, 다시 해보세요. 이런 국민 첫사랑 막 움직여요. 이런 막 움직일 때 어때? y 값은 어때? y 값만 봐봐. x 값은 막 바뀌는 거고 y 값은 어때? 0보다 크잖아. 다시 인문할게요. 똑같은 그림이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y는 0보다 크네. 그래서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기본 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았지? 좀 더 필기 해라. 알았지? 책에 있네요. 뭐 대충 모르겠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큰 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그림이에요? 디귿이죠. 서다두실, 중근, 어떤 근?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아하. 그래서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이건 풀이 안 적어도 됩니다. 풀이를 적으려면 자, 시작합니다. 요거 이러면 그냥 방정식. 그래서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 이퀄 0으로 보고 10처럼 푼다면 d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 허근을 갖잖아.
그 D를 풀어 X 개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4 A C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알아? 이거 합성공식 맞네? K 플러스 루트 8 K 마이너스 루트 8까지 합성공식 따라오죠? 그럼 K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K축 잡고 이렇게 그리세요. 이 그림도 다 표현해.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건 마이너스 2루트 2죠. 루트 8이라는 건 2루트 2죠. 0보다 어떤 범위? 작은 것, 뿔난 쪽, 웃는 쪽. 어디 쪽? 웃는 쪽, 스마일. 그래서 K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2루트 2보다는 작아. 개념센 페이지 266쪽 대표 유형 89번입니다.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건 2차란 말이 없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이면 y는 a자리 0을 제입해 놓으세요. y는 9가 나오네. 우리 현역 중2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함수예요. 어제 가르쳐줬거든요. y = 9를 읽으라 한다면 어떻게 읽을래? y = 9는 x축과 수직이죠? 아무 생각 없다. y축과 평행인가? 자, 이걸 어제 우리 중2들, 현역 중2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선생님 수업 마음에 들 거면 잘 보세요. 이 좌표 평면, 엄청나게 넓은 이 좌표 평면 위에 y 값이 9인 점들을 찍어보세요. 대표적인 y = 9 어디 있어요? 알아? 0,9. 어때요? 또 찍어보세요. 이 수만 가지 점 중에 y가 9인 점 어디 있어요? 1,9는 마음에 드나? 또는 12,9는 어때? y 값이 9인 점들을 모아놔봐. 마이너스 8,9 어때? 이 점을 모아놓으면 뭐가 되지? 어떤? 이게 다 모아놓으면 y 값이 항상 어떤 값을 일정해요? 그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거든. y = 9라는 것은 y 값이 말 그대로 9인 거야. 근데 그걸 모아놓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x축과 수직이죠? 자, x축과 수직이죠? 아이가? y축과 배인가? 자, 그 문제가 외우지 말고 그림 보세요. 자, x축과 평행이죠. y축과 수직이죠. 자, 이게 중2 내용이에요. 공식 아니라고요. 봐봐봐. y 값이 9인 값을 모았더니까 이 x축과는 평행 관계라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x축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댔지? 뭐가 항상 일정해요? y는 빵. 그렇지. y = 빵을 모아놓으면 바로 x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 자체가 이 보라색처럼 어떻게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 값이 얼마예요? 0인 직선이지. 자, 그러면 자, 퀘스천 마크. y가 y = -1 한번 그려보세요. 눈으로. y = -1 한번 그려보세요. 눈이 세로로 움직이면 안 되지. 가로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y가 -1인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응? 역시 어떤 특징이 있어요? x축과 평행이지. 왜? y 값이 -인 점들을 모둠이라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럼 하나만 더. x = 2는 어떻게 될까요? x가 2인 점들을 모아둬 보세요. 몇 개 있어요? x = 2는 엄청 많잖아. 2,0, 2,2, 2,5. 그럼 x가 2인 점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죠? y축과 평행하고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되지. 이게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공식 아닙니다. 내가 수시로 설명해 줄게. 이거 좀 어렵네. 이 눈빛이 막 흔들린다. 눈동자가 막 흔들린다 지금. 눈동자가 막 흔들린다 지금. 내가 막 말을 꼬아서 넣으면 또 무조건 맞는 것 같다. 보세요. 지금 A자리 0을 대입했어. 0을 대입했더니 좌변은 y = 9가 나오잖아. 자, y = 9는 자, y축과 평행해요? x축과 평행해요? 그렇지. x축과 평행. 그렇지. 이제 막 그랬잖아. 그죠? 자,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y = 9라는 거지. 근데 이 y = 빨간색 y = 9는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0보다 크니?
어때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아, 그치 y이 0보다 크지? 성립하네. 아하, 그 아하를 주학을 어떻게 불러? 아하를 부르지 않고 항등식. 아하 부르면 안 돼. 큰일 난다. 성립하죠. 이해가 돼? 아하를 부르면 너 어디서 배웠어? 이란다 선생님들.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걸. 자, 항등식이죠.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y값은 0보다 크지. 자, 첫 번째 a가 0일 때 성립한다는 거야. 그 말은. 자,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됐으면 다음 시간에도 또 물어라. 네. 당연한 권리입니다. 너네들.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a가 0이 아닐 때는요. a가 0이 아닐 때 이 함수가 0보다 크고 싶어요. 이번에 한 개만 딱 그릴 거야. 어떤 모양이 될까? 6가지 그림 중에. 좀 전에 그릴 때 6가지 있죠. 아래로 올라가면서 서다도실, 중근, 허근. 위로 올라가면서 서다도실, 중근, 허근 있었죠.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보다 크려면 그렇지. 허근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면 되죠. 이런 모양일 때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0보다 y값은 0보다 크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 a는 음수죠. 어? 야, 그렇지. 잘했어요. 속으면 안 돼. 양수인 동시에 판별식 t는 0보다 크면 되지. 작다. 그래 허근을 갖는 거죠. 이렇게 읽어내는 거라. 몇 번 페이지, 몇 번 공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혼자 못 풀거든. 자꾸 생각을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 걸 겁먹으시면 안 돼. 알았지? 틀리는 겁내면 수학 할 자격이 안 돼요.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처음에 틀리면서 배우세요. 그래서 판별식 쓸 거예요. x 계수,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그래서 a 곱 9를 적어주면 되지. 네.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양변에 9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9분의 d는 이건 9의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a제곱. 9 약분하면 마이너스 4a. 네. a가 2차 함수. 난 함수를 그릴 거예요. 식으로 하는 건 아우 내 처질이 안 맞아요. a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고 요쯤에 9분의 d축이 있어요. 여기가 원점, 여기가 4가 되겠네.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뿔난 쪽, 웃는 쪽 어디예요? 웃는 쪽 0초가 4 미만이면 되지. 그런데 0보다 크면서 얘를 스타1이라고 부를게. 0보다 큰 동시에 0초가 4 미만 돼야 돼. 흔히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성립해야 돼. 연립하셔야 됩니다. 연립하면 A 범위는 0초가 4 미만 맞나요?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보세요. 자, 이거 A축입니다. 0초가 4 미만 동시에 0보다 커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비껴치면 이 부분이죠. 답을 이렇게 적으면 틀려요. 아, 왜요? 맞는 것 같은데? 놓치면 안 될 게 0일 때도 성립하잖아. 그리고 또는 하트 2일 때 성립하잖아. 그 풀을 적은다면 하트 1 or 하트 2 이므로 A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고 4보다 작아야 된다고 쓰셔야 됩니다. 개념센 페이지 267쪽 대표 유형 90번 한번 보세요. 주어가 이만큼이 서브젝트, 주어는 오브젝트, 직선 L 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이 함수 값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L은 고정인 거야. L은 고정이야. 기울기 2, y좌표 마이너스 1. 이것도 좀 이따가 책에 그리세요. 그런데 이 2차 함수는요. 고정은 아니죠. m 값에 따라서 축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m 범위에 따라서. 대충만 그릴 거예요. 만약에 2차 함수 이런 모양을 치자. 자, 이런 초록색 2차 함수는 오케이. 어때? 0보다 이거 이 직선보다 커요, 작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0보다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항상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같은 점이 있지. 네. 같아지게 하는 y값이 있잖아. 이렇게 되면 성립해야 하네요. 초록색이 클 때도 있고요. 까만색이 클 때도 있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오, 그렇네. 그러니까 주어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을 하나 한다면 자, 이런 모양을 그려놓고 x값을 향해 딱 정하는 거예요. 움직여 봐봐. x값이 막 움직일 때 초록색 값이 커요? 까만색 값이 커요? 그렇지? x 하나 정해지면 y값은 초록색이 더 위에 크다는 말을 바로 위에 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런 모양이 돼. 좀 이따 책에 그려라 이 그림. 알았지? 이 하나만 다 그리면 돼요. 그 말은 초록색 값 2차 함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 값이 이런 직선함수 2x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다는 건 초록색이 더 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2x를 휘리릭 넘겨.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부조심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를 휙 넘기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제는 새로운 함수를 그릴 거야. 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야. 이 녀석이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그림과 이건 똑같은 거야. 같이 그려 놓으세요. 다른 그림 아닙니다. 초록색 모양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 초록색이 이렇게 되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 직선 L 방정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X축이 돼요. 까만색이 X축 역할을 한단다. 이것도 자꾸 들어보세요. 들다 보면 아마 깨치게 될 거예요. 내가 수백 번 설명해 줄 거다.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이 L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L 직선이었는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최고차의 개수 따져주네. 이런 양수니까 R을 보려는 건 당연한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같아야 돼. 그렇지. 작은 허근을 갖잖아. X축과 만나지 않는 건 허근이거든. 니를 쓸 거예요. X 개수 B의 제곱 마이너스 4곱 A 곱 C. 그래서 4. 이것도 전개하지 말고 합쳐 공식 아닐까? 이 녀석은 M 플러스 2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지. 그 다음 이 녀석은 마이너스 4제곱 합쳐 공식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인수분해 m 플러스 6 m 마이너스 2 역시 m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리세요. 알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2 D축이 요쯤 있겠네.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뿔난 쪽이 웃는 쪽이에요. 웃는 쪽 요 사이죠. 마이너스 6초가 2 미만이라는 답을 쓰시면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